안녕하세요. 3교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제13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3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12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묘월, 갑인일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 갑인이 됩니다. 오늘 주어진 명식은 갑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이라고 하는 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령인 묘월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개수가 묘월에 태어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갑목이 묘월에 태어난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내일은 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난 것을 말씀드리는데,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한 달에 30일이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각 시간이 이제 열흘마다 한 번씩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해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월도 뭐 정미월로 정해져 있고, 이제 달라지는 것은 일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갑인이냐, 뭐다 뭐 갑자냐, 뭐 이렇게 갑진이냐, 뭐 이렇게 해서 일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또 갑목일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식은 일지에서 많이 좀 일지가 이제 달라지게 되죠. 한 달에 세 개씩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마다 이게 한 번씩 보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인일주가 되겠죠. 자, 일단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목이죠. 목인데, 이제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양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목. 이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하는 것, 내일 할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넝쿨식물이다, 회목이다, 화초다, 뭐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지만은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쉬운 말로 길거리 가다 보면 가로수 같은 거 있죠. 벚꽃나무도 있고요, 플라타너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은행나무가 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은행이 필 때 되면 대량 난감을 합니다. 왜냐면 그 범위가 넓어가지고 거기를 꼭 밟고 넘어와야 되는데 꼭 은행을 안 밟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다리가 짧아가지고 보폭이 이렇게 넓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은행을 밟고 와서 꼭 집에 오면 발바닥을 이렇게 신발 발바닥을 이렇게 잘 닦지 않으면 집안에서 그죠, 은행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제 뭐 실수했는지 이렇게 묻는 이제 직구 준 사람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가을이 됐을 때 은행나무 때문에 아주 죽을 맛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은행 밟고 택시 타면 택시 기사 아저씨들도 되게 싫어하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나무들을 말해요. 아주 크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 그래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 향천성이 있다 그랬죠. 향천성이 있다.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춘절, 봄이라든가 하절, 여름 같은 때는 이제 생목으로서 이제 성장하라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놓고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절인 가을이라든가 동절인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다 자란 나무라든가 한 해의 어떤 생을 이제 마치고 가을 겨울에는 이제 휴수하죠. 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뭐 성목으로 봐서 경금 같은 걸로 이제 작벌을 하게 되면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고, 제가 오늘은 갑목에 대한 것은 약간 설명을 조금 하고 월령을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월령은 묘월이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번에 중춘지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때가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 목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갑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우리 십정격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한번 읊어볼까요? 자, 정관격, 편관격, 정인격, 편인격, 식신격, 상관격, 그 다음에 정제격, 편제격이 있고요. 나와 같은 무리가 있을 때 비견격, 겁제격, 이런 것들은 제가 없다라고, 이걸 비견격 겁제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정확한 명칭이라고
보기보다는 비경격은 그냥 걸록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걸록격. 그 다음에 겁재격은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을목은 겁재에 해당이 되죠. 이 겁재격은 양인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됐건 뭐 다른 것이 됐건 양인격이 되게 되면 일간이 굉장히 왕하죠. 왜냐? 가장 왕할 때 해당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왕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양인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면 양인 한자의 뜻이 뭐냐면 이거는 양의 칼날이라고 하는 뜻이죠. 양의 칼날, 양의 칼날이 어떤 것에 해당이 되죠? 쉽게 말하면 뭐죠? 양의 뿔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양의 뿔, 그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양이라고 하는 것, 되게 뭐 부드럽고 순하고 온순한 그런 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인격에서 말하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악 같은데 험준한 산악 같은데 사는 아주 성질이 더럽고 성질이 날카롭고 강인하면서 뭐 이런 사냥을 말하는 거여서 되게 보면 사주의 격이 양인격인 사람들이 되게 보면 성향이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요, 강하기도 하고요, 약간 뚝배기처럼 뭐 그렇게 뭐 투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 양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칠고 사나운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를 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인은 거칠다 그랬죠. 그래서 양인이 있는데 그것이 중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 성향이 그 양인과 같은 성향을 나타나게 돼요. 사람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진짜 일간이 양인월에 태어나가지고 다시 일간이 왕해지는 뭐 비경급자 다시 있게 되면 이거는 신왕부의라고 왕부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폭이 되거나, 그죠? 조폭들이 되게 보면 거칠잖아요, 그죠? 뚝배기 같고. 그래서 이렇게 중화가 안 되면 사람 성향 자체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양인이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인을 중화하는 방법은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양인가살은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양인합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뭐 같은 말입니다. 자, 양인가살, 양인합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인하고 그다음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될 겁니다. 칠살. 여기서 살은 칠살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일간이 간목이니까 간목 입장에서 묘가 양인에 해당이 되죠. 엄격히 설명을 하면 묘가 양인이 아니라 묘중 을목이 양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좀 이따 양인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묘중 을목이 양인이라 굉장히 왕한데, 그래서 칠살이 있게 되면 간목 입장에서 을목 입장에서 칠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 입장에서 양인은 묘중 을목이 양인인 것이고요. 여기서 칠살을 말할 때도 일간을 기준으로 칠살을 말해야겠죠.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경금과 을목이 양인과 칠살이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금 입장에서 을목은 뭐예요? 경금 입장에서 을목은 정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서로 연애하려고 하고 서로 중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양인가살, 양인합살과 같은 거예요. 이 양인이라고 하는 거 거칠고 사납다 그랬죠. 경금이라고 하는 칠살도 어떻게 돼요? 무시무시하게 거칠고 사나운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거칠고 사나운 것끼리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서로 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2005년도에 영화가 있었어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인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나오는 영화인데 둘 다 성질이 더럽습니다. 맞아, 더럽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약간 거칠죠. 서로 만나면 총 쏘고 뭐 싸움질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만큼은 서로가 단합을 해서 또 이렇게 적군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젤리나 졸리를 이렇게
양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경금칠사는 어떻게 돼요? 브래드 피트 같은 것이죠. 둘이 딱 만나게 되니까 서로 막 싸울 것 같은데도 나쁜 놈들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또 단합하고 합해서 큰 양인의 힘과 칠살의 힘을 같이 합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인격들이 중화만 잘 이루어지게 되면, 특히 양인 합살로서 중화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무소불위의 힘, 양인의 힘과 칠살의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에서, 이런 사람들이 중화 잘 되고 사주 국세면 좀 어떻게 돼요? 뭐 군 수뇌부에 들어가서 장성이 된다거나 영관이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뭐 검찰 고위직이 될 수도 있고 경찰 고위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뭐 권세,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많고요.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작은 정치인, 뭐 이게 뭐 어줍잖아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이름 되면 알만한 정도의 그런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권력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의 습성이 그래요.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놓고 보는 것이고요. 양인 가사를 말씀드렸으니까 양인에 대해서 잠시만 더 설명드릴게요. 양인은 양간만 논해요. 논하고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음간은 양인이 없습니다. 음간은 음인이란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음인은 있는데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간목은 묘가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묘가 양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묘중을목이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간목 다음에 병화가 있죠. 병화는 오가 양인이 돼요. 오. 그죠? 근데 오가 자체가 양인이 아니라 오중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오가 똑같이 양인이 되는데, 병화는 오중 정화가 양인이지만 무토는 오중 기토가 양인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양인 가사랑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금은 유가 양인에 해당이 되고, 유중에서도 신금이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수는 자가 양인이 되겠죠. 근데 자수 중에서도 자중 개수가 양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간목은 경금이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는 정화가 양인이기 때문에 칠살인 임수가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어떻게 돼요? 기토가 양이니까 칠살 간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양인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양인이니까 무토가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고 병화 무토가 똑같이 오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 같이 놓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죠? 근데 병화는 같은 정화가 양인인 것이고 무토는 기토가 양인이 되기 때문에 칠살 자체도 병화는 임수가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되는 거고, 무토는 간목이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똑같은 오가 양인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양인 가살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어저께는 제가 진위살인상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양인에 대해서, 그리고 양인 가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간목이 묘월에 태어난 명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인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연주는 어떻게 돼요? 기해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해묘한목한다 그래서 해묘한목한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개수 같은 경우에는 해묘한목하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왕해지는 것으로 놓고 볼 수 있지만 간목의 경우에는 해묘한목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양인이 더 왕해지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명령어로 양인 도과라고 이렇게 놓고 봅니다. 양인 도과가 되는 것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극성맞고 투박하고 거칠고 사납고 난폭한 것을 양인이라고 하는데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양인이 더 힘을 받아서 더 난폭해지고 더 거칠어지는 것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양인은 충하는 것도 또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합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두시죠. 자, 양인이라고 하는 것 합하는 게 왜 안 좋으냐면 양인이라고 하는 건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쉬운 말로 학교 일진이라는 애들이 있죠. 오늘 그 좀 약간 저 껄렁껄렁하고 깍두기 같은 애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한 명만 있어도 성질이 더럽고 난폭해가지고 좀 약간 위해스러운 그런 친구인데 걔네들이 그룹으로 몇 명씩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묘라고 하는 양인이 하나 있는데 옆에 또 다시 같은 부류의 애들이 다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군중 심리에서 더 사나운 짓을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충하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양인 충하면 어떻게 돼요? 일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얻어 터지고 삥땅 뜯기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양인을 충한다라고 하는 건 뭐하냐면 쉬운 말로 굶주린 사자 콧등 건드리는 것과 똑같죠. 자, 그런 사자가 이렇게 어떤 윤리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기는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인 도가가 되니까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좀 더 일간이 더 왕의 극성은 맞아지고 안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더더군다나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기토 하나 빼게 되면 다 목으로 화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연간을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이것만 없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전왕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일간이 사주 전반이 목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수가 한두 점 있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화가 한두 점 있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토가 있거나 금이 있는 것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짜여지게 되면 전환격이 되는데 이거를 곡직임수격이다 내지는 곡직격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주 격국 차원에서 이거는 특수한 격국 이죠. 용신도 전왕용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전왕격이 되면 곡직인수격이 되는 것이고요. 화가 전왕격이 되면 염상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가 전왕격이 되면 가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 전왕격이 되면 이거는 백호격이 되는 것이고요. 백호격이라고도 하고 종혁격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가 전환격이 되면 이거는 윤하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간목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 이거는 깨끗하게 곡직인수격으로서 전환격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기토가 있게 되면 약간은 흠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경우라도 정화가 없었으면 그나마 문제가 될 것인데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요? 목생화 화성토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장애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이와 같으면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전환격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 내격으로 이렇게 봐서 화를 뭐 인중병화가 됐건 뭐 월간에 있는 정화가 됐건 화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견해에 따라서 그런 것이니 뭐 제가 이거는 무조건 이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고요. 한번 이거는 이런 사주들은 한번 임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갑자시부터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자수가 있으니까 이 자수라고 하는 거 어차피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건 모강들이 다시 간목이
투출했으니까 목 자체가 굉장히 왕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토가 있는 것이 약간 껄쩍지근한 그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견해에 따라서 전완격으로서 곡직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그냥 일반 내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근데 어떤 것이 옳다 틀리다 이거는 각자 자기의 소신껏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판단해 보시고요. 중요한 건 임상을 해서 나중에 검증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데 한 가지 곡직격으로 보나 내격으로 보나 똑같은 건 뭐냐면 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둘 다 화가 용신이다. 선생님, 곡직 전환격은 일간이 이 종한 일간이 용신이 되지 않습니까? 목이 용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고 보는데 이거는 목의 특성이에요. 특히 인묘월에 태어난 목은 곡직격이 됐든 일반 내격이 됐건 일단은 화가 있어서 통명을 이루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금이 있어서 벽갑인정하게 되면은 더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곡직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절대 금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죠? 내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사주 전반에 금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목화통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까지 목생과 화생토에서 수기 유행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구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병인시나 정묘시가 돼도 똑같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곡직격으로 볼 수도 있고요. 내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똑같아요. 뭐 곡직격이 됐건 내격이 됐건 이거는 뭐 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죠. 뭐 수는 뭐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겠고요.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근데 한 가지 요거를 한번 봐보세요.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인묘진 완전 동방목을 갖췄죠. 동방 인묘진 동방, 그죠? 인묘진을 모두 갖춰서 이건 방합이죠. 방합이 완전하게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대개 보면 이렇게 방합이라든가 삼합이 이게 되는 경우 일간이 굉장히 왕해지잖아요. 그런 경우 대개 보면 종격을 이루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 같은 경우 아까 기토 가지고도 제가 이거 기토 때문에 내격으로 볼 수도 있고 곡직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곡직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곡직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으로 종하는 것이고 일간인 목으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게 토하고 금이거든요. 근데 기토가 있는 정도는 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구애가 되지 않으니까 뭐 곡직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지만은 무토까지 투출한 상황에서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곡직격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아니다, 내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우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뭐 무광절 인허 화국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완전 조열해지진 않아요. 4, 5월에 화국이 되는 것과 인묘월에 화국이 되는 것은, 지금 묘월에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뭐 기온이 뭐 20도 30도 이상 안 올라가죠. 기껏해 20도 전후반 요 정도 따뜻한 포근한 날씨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경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면 좋은 면은 있지만은,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게 약해요. 원래 간목이 우수 이후 청명절까지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어떻게 돼요? 이게 억제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게 좀 진토라도 이렇게 좀 습토가 있어서 경금을 좀 생해주면 좋기는 한데, 그것이 약간 뿌리가 없는 것이 약하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진위살인상생, 그죠? 제가 그러면서 경호일주도 약간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중 기토가 화생토, 토생가면서 경금을 생해준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토는 어떻게 돼요?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토가
경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완전히 약한 것은 완전히 100% 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대요? 그냥 생년 울로에서 금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칠살의 용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와 같으면 양인가살로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묘중 을목이 투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을목과 경금이 있게 되면 이거는 양인가살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시 한번 더 보죠.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모강절에 굳이 임수가 투출을 해가지고 뭐 간목을 이렇게 생해줄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 수가 이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라고 하는 것이 약간 극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물론 개수에 비해서 임수는 그나마 낫다라고 볼 수 있어도 그죠? 뭐 결코 좋은 임수 개수가 투출한 거는 그렇게 뭐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신중에 있는 경험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신충이 되다 보니 이 신금이 깨지게 되겠죠. 선생님 금극목하니까 목이 깨지지 않나요? 이렇게 놓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묘월의 모광절에 인목 해수까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목국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왕자 충쇠 쇠자 발이 되는 것이죠. 왕자 충쇠 그죠? 이렇게 되면 왕자 충쇠 세자 발이 돼서 오히려 약신이 더 깨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좋을 것 같지만 좋은 생신 아닌 것 같고요. 개유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 정화를 약간 위협하고 하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하는 것도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개수 정인인데 정인 정관인데 왜 나쁠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 그 일간의 특성과 사주의 배합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정인 정관이 있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